안녕하세요. 최원현 작가의 내 향기 내기를 낭독한 송혜순입니다. 내 향기 내기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수필집입니다. 작가의 섬세한 시선과 따뜻한 글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며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저자의 진심이 느껴졌고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의 색깔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향기를 찾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험해보세요. 오디오 펍. 내 향기 내기. 최원현 수필집. 북나비 편앱. 낭독 송혜순. 향기로 말하는 꽃처럼. 공식적으로 수필을 쓴 지도 30년이 넘었다. 부끄럽게도 그 사이 낸 수필집만도 15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낯이 더 뜨거워진다. 못 부르는 노래를 내 차례라며 다른 사람 귀를 어지럽히면서까지 불러댄 것처럼 후회되는 심정이다. 하지만 분위기를 살리느라 함께한 이들이 쳐준 박수에 나도 덩달아 넘어가졌다. 뿐인가. 괜찮았다. 잘했다는 인사치레에 겁도 없이 으쓱하고 자만하기도 했다. 푼수가 따로 없다. 청탁을 받아 숙제하듯 써냈던 글들이 또 몇 권 분량으로 쌓였지만 더 이상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생각잖게 몇 편을 밖으로 꺼내놓을 기회가 생겼다. 출판사에 곡간 열쇠를 건네주고 골라가라고 했더니 이렇게 몇 편을 추려놓았다. 읽어보니 시간차도 많고 소재도 이것저것이다. 버무려 올려놓은 모둠나물처럼 향도 맛도 엉켜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 삶이 바로 그러지 않았겠나 싶다. 구분하고 가려볼 여유조차 없이 숨가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빚이었다. 내게 허락되고 주어진 어느 것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래서 더욱 과분한 것들이다. 수필은 한없이 작은 나를 아름답고 향기나는 존재로 세워주었다. 더러는 보잘것없는 내 작은 그늘에서 쉼도 위로도 얻었다는 공감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치르치르칠칠. 들릴락말락한 흐름으로 내려가는 산골 물줄에서 다람쥐, 토끼, 오소리가 목을 축이고 낙엽이 마지막 떨어지는 몸을 적시는 그런 사랑이었다. 인생은 연극 같다고들 말한다. 그만큼 긴장감 있는 스토리에 파란만장한 삶이란 뜻일 게다. 하지만 결코 연습이 있을 수 없는 삶이란 공연은 예상치 않은 슬픔이나 절망과 만나기도 한다. 수필은 이런 내 삶을 문학이 되게 했다. 큰 무게감으로 숨 돌릴 여유도 없이 닥쳐왔던 것들이다. 또 한 권의 수필집을 더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결국 앞의 것들과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어떤 분은 60도 되기 전에 절필하여 거기까지가 한계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나이를 훨씬 넘기고도 만족할 만한 좋은 작품은커녕 더 나은 작품을 생산해낼 능력도 자신도 없으면서 펜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뜻이지만 이것조차도 욕심이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쩌다 건져질지도 모른다는 요인 같은 기대감으로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을 붙들고 매만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펜과 함께한다. 요즘 들어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이 달라졌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확실히 눈에 들어오던 것들이 희미해지거나 멀어져 간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늘 들려오던 것들이 멀어져 간다. 뭘까? 이런 변화는. 적당히 보고 적당히 들으라는 것, 놓을 것을 놓으라는 것, 소중하고 값진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정의가 달라졌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 30년 넘게 써온 수필의 새삼 미안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다. 하지만 수필가란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정작 수필을 빛내는 나는 못되었고 늘 수필에 얹혀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 나다움을 보여주기도 나답기도 어렵지 않았나 싶다. 세상의 모든 것엔 저마다 향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좋은 향기도 지나면 역겨울 수 있다. 적당히 풍겨나는 향기, 있는 둥 없는 둥 가는데도 살짝 스며드는 싫지 않은 냄새. 그런 자연향 같은 수필을 쓰고 싶었다. 내 이야기로 내는 향기, 결코 쉬울 수 없으리라. 하지만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란 그래도 내 얘기뿐 아니겠는가. 내 수필에는 내 삶 속에 스며있는 내 냄새이고 내 발자국이고 내 소리일 것이다. 내 향기 내기는 향기랄 수도 없을 그런 초라한 내 흔적들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왔다. 아니, 내 생이 끝날까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내 한계고 능력일 터이지만 소명으로 알겠다. 유난히 가뭄에 애타다 큰 비에도 놀랐던 지난 여름이다. 가물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큰 비엔 더 혼이 났다. 이래저래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겠다는 약하디 약한 순하디 순한 작은 백성들만 늘 살기 힘들다. 그래도 그런 그들의 몸에서 나는 땀의 향기가 있어 이만큼이라도 세상은 살만하다. 내 향기 내기도 그런 나의 이야기요. 나 같은 그들의 이야기다. 15번째 내 수필집과 함께 해줄 독자들에게 향기로 말을 하는 꽃이 되어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사랑합니다. 2017년 가을에 늘샘 최원현. 어떤 서운함. 요즘 들어 왠지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곤 한다.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일에도 그렇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도 서운해지곤 한다. 오늘도 아내의 처사가 당연한데도 괜스레 심통이 났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주말에 친정어머니 생신을 간다고 했었다. 난 세미나가 있어 가지 못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다들 멀리가 있으니 아내 혼자 가는 것으로 해두었었다.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니 처제와 처형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언제 갈 것이며 누구 차로 가겠느냐인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보면서 슬그머니 심통이 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기도 했다. 아내는 나와 결혼 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신을 합해 80여 회 이상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도 부모님 생신을 해드릴 수 없었던 내 심정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것 같다. 당연히 세상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만 있는 사람일 터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런 것에도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큰어머님, 작은어머님 생신에 다니다가도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어 뜸해지고 말았다. 마치 어린 날 학교에서 어버이날에 다들 빨간 카네이션 꽃을 만드는데 나만 하얀 카네이션 꽃을 만들던 때만큼이나 서글퍼졌다.
그때도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도 부끄러웠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 내 탓도 아니건만 부모님이 다 있는 저들 앞에서 난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이냐 주눅이 들곤 했다.